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여름에 이렇게 30일 동안 짧게 이 리셋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이 지나갔고 이제 30일이니까 생각보다 좀 짧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있다가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지금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해서 30일 동안에 좀 많은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상반기에는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리셋의 의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다시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셋에 대해서 왜 리셋을 해야 되는지, 리셋이 건강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빼고 싶으세요, 여러분? 뱃살, 허벅지. 지난번에 뭐죠? 서베이 할 때 이렇게 적어주시고 몇 킬로 빼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안 까먹으셨죠? 저는 까먹어도 여러분은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변화니까. 종아리, 팔뚝, 전부 다. 대부분은 이제 전부 다 골고루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뭐 나를 바꾸고 싶어 하고 생각을 이제 하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꼭 잘 안 돼요. 그쵸? 중간에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우스개로 넣긴 했지만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있어서 뭐 실패라는 거는 없어요.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다이어트에 있어서 나 실패했어. 그래서 살 안 빼.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좀 보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속한다는 거죠. 주중에는 잘하는데 주말에는 하루쯤은 나한테 치링데이가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서 주말을 막 치링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거를 회복하는데 또 일주일이 걸려요. 20대가 아니니까. 예, 뭐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 제가 이번에는 다 운동도 이렇게 좀 넣어드리긴 했는데, 운동을 어떤 분들은 아파서 못한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물론 아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운동이라는 게 과격한 것도 운동이겠지만 내가 앉아 있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운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게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오버해서 더 무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엔 2주 동안 쉬어. 뭐 이런 스타일. 그 다음에 매일 체중 확인하시는 분들. 의외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매일 당을 재, 막. 그쵸. 내가 먹는 거는 잘 못 바꾸는데 당을 맨날 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빨리 급한 마음, 네. 그다음에 본인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코치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불구하고 본인의 방법을 나는 마이웨이 하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물을 안 마셔. 물 마시면 몸무게 늘어난다고. 물이 특히 요즘 같은 때 지난주에 엄청 더웠잖아요. 예, 엄청 더웠는데 여러분 막 붓는 느낌 드셨어요? 근데 원래는 내 몸에 체액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날씨 변화에 조금 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건강이 상태가 막 확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물을 수분을 내 몸에서 세포 안에 수분을 잘 보유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평일에는 쫄쫄 굶고, 그 다음에 주말에 복식하시는 분들, 뭐 아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잠을 너무 적게 자시는 분들. 운동보다 식단이 중요한 걸 모르는 분들. 그래서 먹는 거는 대충 먹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운동하면 다 빠져 뭐 하는데 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기신 분들.
체중계 매일 올라가시는 분들, 예, 좀 내가 여기서, 상당히 내가 여기에 속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30일 동안 그걸 좀 안 해보시면 돼요. 예, 그걸 안 해보시면 내가 꾸준하게 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안에 이제 방법이 이제 생겨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은 막 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우리 몸은 정체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정체되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몸을 잘 가꾸는 습관인 거예요. 그 가꾼다는 표현 안에는 내가 좋은 영양도, 좋은 휴식도, 좋은 운동도 내 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 네. 가꿔야 돼요. 내가 나를 가꾸지 않으면 병원에서 여러분 안 가꿔줘요. 예, 병원에서 안 가꿔줍니다. 그거는 오로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셋을 하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스케줄이 극단적인 스케줄은 아니에요. 예, 극단적인 스케줄은 아니고요. 이 30일 동안 몸이 원래 가진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지, 예, 시간이 걸려도 그거에 집중을 해보시면 반드시 몸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요. 그게 전반적인 이제 다이어트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 다이어트의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뭐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 몸은 이제 세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웰네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호르몬 시리즈가 이제 끝났어요. 이번 주로 끝나서 12주 동안 제가 했던 호르몬 시리즈, 아주 자세한 호르몬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건강에 그냥 어 직결된 그런 호르몬에 대한 시리즈가 끝났고 그 다음 시리즈로 이제 세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여기 이거하고 좀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결국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도 건강해지고 싶어도 내 세포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내 세포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계에서 내가 1kg 빠지는 게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포, 우리 몸을 이루는 한 뭐 40조에서 60조, 많게는 100조 개의 이제 세포, 이 수많은 세포, 지금 제가 말하는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 있는 시간에도 퇴근하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태어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얘네들이 수명이 다하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죽은 세포, 수명이 다한 세포가 죽지를 않고 내 몸 안에 그대로 시딩하져 있는 경우. 그게 요즘에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부분인데 기능을 잃은 세포들, 좀비와 같은 좀비 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좀비와 같은 세포들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세포를 리플레이스해서 재생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누적이 되다 보면 쌓이다 보면 내 몸이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매일매일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몸무게를 해서 조금씩 벗어나다 어딘가에서 이상 신호들이 오다 시간이 흘러서 어떤 사람은 그게 비만, 어떤 사람은 너무 마른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결국은 좀비 세포가 내 몸에서 사멸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세포가 탱글탱글한 세포들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재생이 되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적인 관리를 내가 매일 지금 우리가 30일 동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크게는 보면 단백질, 무기질, 식이섬유, 물, 비타민,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방, 좋은 지방. 그리고 제가 거의 다 오메가3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좋은 지방.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그 지방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스케줄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바뀌실 거예요. 바뀐다고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그냥 버리시고,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30일을 지루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에 있어서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쵸? 예, 경기답을 앞둔 사람이 무슨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는 결국은 유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유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있겠지만, 내가 후속 유전학,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냐가 80%를 좌우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포는 태어나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죠.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천적인 관리가 더 많은 내 건강에, 내 다이어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해서 태어나냐? 내가 먹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휴식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이 먹는 게 결국은 나다. You are what you eat.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각자 몸에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건강하게 좀, 예, 이 헬디 초이스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뭐 음식은 저는 마음에는 안 들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프로세스된 푸드보다는 100배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강한 선택을 내가 매일매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게 다 나가 아니고요. 먹어서 소화시키고 흡수되는 것만 나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 흑염소를 먹었더니 건강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리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서 흡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좋은 게 때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게 그 값어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우가 내가 건강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좋은 거를 다 먹는 게 좋겠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세포는요, 내가 먹어서 만들고, 특히 먹어서 만드는 거에서 다가 아니라, 그거를 소화시키고 흡수된 것만이, 어, 흡수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시키고 흡수된 것만이 나다. 예. 그 소화시키고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내 환경,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허벌라이프 제품 얘기가 많이 없어요. 이 근본적인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같이 하지 않으면 때로는 너무 근본이라, 그냥 뭐라 해야 되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 하루 안 한다고, 이거 조금 안 한다고. 큰일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 건강이 때로는 이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잡한 걸 못한다 하더라도 이 근본을 잘 지켜가면, 그쵸? 근본을, 근본이 뭐가 있을까요? 잠잘 자는 거, 그쵸? 물 잘 마시는 거, 끼니 때 맞춰서 먹는 것들, 일을 하고 휴식을 하는 것들, 기본적인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근데 그런 것들이 혼자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이 근본을 하면 내려가요. 몸무게가 내릴 게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려가요. 이 근본을 하는데도 몸무게가 내려가지 않는 분은 좀 심각한 단계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근본을 매일같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처럼 내가 3일은 뭐 반짝하는데 그 다음 이틀은 뭐 그냥 근본적인 걸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자꾸 몸의 패턴을 헷갈리게 만들면 몸이 때로는 바뀌다가 스탑했다가 다시 또 바뀌어야 되는 그 패턴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근본을 매일 하잖아요. 30일을 매일 하면
내 몸이 거기에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 몸은 바뀔 게 있으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이거는 진리.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챌린지가 끝나면 원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 챌린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챌린지 빨리 끝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내려놓으면 좀 편해요. 사람이, 원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먹는 거에만 재미가 있고 먹는 거에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 단계가 다 지나시긴 하셨겠지만, 그래서 챌린지가 끝나면 내가 다 먹으리라 뭐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 챌린지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내 몸이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변화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생활 습관의 뿌리. 예. 그 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장 건강. 그 다음에 30일 후에도 유지되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0일을 하지만 이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들잖아요. 적어도 하면 3개월은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3개월은 관리해야지만 몸이 좀 바뀌어요. 그런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어떤 세포는 뭐 위장세포 같은 경우는 2시간 30분 만에 재생을 하겠지만 뭐 어떤 거는 15년도 살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쵸. 우리 몸에 상당히 분포해 있는 피, 특히 이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한 120일 정도 만에 이제 이렇게 재생이 되거든요. 다 바뀌어지는데 1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3개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하면 내 몸이 좀 어느 정도 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 적어도 3개월은 하셔야 돼요라고 이게 제가 3개월 패스를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를 하면은 처음에는 뭐 이제 좀 뭐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나고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긴 하나 2달째 정도 되면 이제 몸이 좀 바뀌어지는 게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지루한 시점이 와요. 근데 그 단계에도 그 처음에 익사이팅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몸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3개월째 됐을 때 3개월째 됐을 때, 4개월째 됐을 때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우리 몸은 이렇게 세포는 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데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식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한 달 정도 지나면 같은 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약간 지루해지면서 또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약간 그런 거 있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모르니까 막 열심히 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하다가 조금 지나면 뭔가 조금 아직 아닌데 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약간은 좀 덜 한다든지 요령이 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하거든요. 다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 영양 관리, 내 몸을 가꾸는 관리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한 2달째쯤 되면은 그런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할 때 생각보다 효과를 못 느끼세요. 그런데 그 2달째도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두 번째 딸 때 좀 잘 따라오시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딸 때 변화를 많이 느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했던 그런 시간의 챌린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세포가 바뀌는데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위장세포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재생이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조금 마음 편해지면 소화가 잘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부는 한 28개월 정도, 한 28일 정도 걸리고 뭐 이런 식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육 관리를 하든 뼈 관리를 하던 내 장에 대한 관리를 하던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라이프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이면 거의 라이프 타임이죠. 그죠? 10년, 15년이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어요. 아, 참 건강 관리 어렵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안 해도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그쵸? 예. 그 사이에 이 내 세포가 수명이 있고 세포가 잘 재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해독이라는 거죠. 해독. 네. 해독.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게 근데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해독이고요. 화장실을 가는 것도 해독이고요. 땀을 흘리는 것도 해독입니다. 그런데 내가 땀을 흘리지를 않고 화장실을 잘 못 가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런다 그러면은 1차적인 해독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해독을 빼놓지 않고서는 세포의 재생이 아까 그 좀비 세포, 그다음에 세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건강한 세포의 숫자나 건강함이 건강함이 잘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이 중요한 이유는 해독이 필요한 기관은 많아지는데 우리 몸의 장기들은 많아지는데 노화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을 잃어가는 게 이 세포가 반짝반짝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유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자꾸 안 좋은 게 많아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 몸 안에 좀비 세포, 기능을 잃은 세포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좀비와 같은 세포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다음에 또 새로 태어나는 세포들이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얘네들이, 에너지가 있는 반짝반짝한 세포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비실비실한 세포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해독 능력도 저하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중년들이시잖아요. 중년. 그쵸? 네, 청년을 넘어서 중년이잖아요. 이 중장년층이 되면 혈액순환의 50%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요. 혈액의 노폐물이나 콜레스테롤, 지방, 불필요한 지방. 근데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지방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방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이 많아지면 몸은 굳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칙칙해지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체온 저하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대사 질환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해독이 필요한 기관은 많은데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제대로 된 세포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죠? 아유, 젊을 때는 뭐, 막 쪘다가 조금 굶으면 쫙 빠지고, 그게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젊어서 그래라는 표현 안에는 세포 자체가 젊기 때문에 세포 안에가 영양이 잘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생이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세포의 영양 자체도 잘 공급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뱃살도 찌는 거고, 내장 지방도 생기는 거고. 네, 몸이 전반적으로, 아,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 뭐 건강검진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시면, 뭐가 좀 뭐, 수치가 이래요, 저래요, 뭐 호르몬에 이래요, 저래요,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굶는 게 적게 먹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쵸?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 이유가, 저도 그랬었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우리 몸이 뭐로 만들어졌는지를 첫 번째 알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만들어진 구성 성분이 어떤, 어, 기전으로 어떻게 태어나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만 내 다이어트하고 내 건강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 못 하잖아요. 네, 여기 와서나 저도 이거 하면서나 이제 알게 된 거지.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관심을 가졌더니 건강 관리가 수월해지고 내 몸이 더 잘 바뀌더라.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리셋을, 몸이 이래야지만 리셋이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몰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이 상태로 만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살을 빼려고 했다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근데요, 이게요, 뭐 다 정상 체중이 아니세요. 저부터도 다 체중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몸이 안 좋아. 그쵸? 그래서 다 살을 빼고 싶어. 하지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결국은 뭐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한 순위 있죠? 급한 순위는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살이 쪘는데 몸무게를 빼려고, 살 빼려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니까 이런 뭐 세포를 바꾸고 싶어요. 이래서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쵸? 오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이 빠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요, 세포를 바꿔야 돼. 이래서 오시는 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려고 오는데, 왔을 때, 왔을 때 살 빼는 거가 우선이 아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 조금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이해를 하면 훨씬 이제 본인들을 관리하는데 훨씬 편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몸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살이 쪘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텅텅 빈 상태가 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배부른 영양 실조. 그래서 나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텅텅 빈 상태에서는 내 몸에서 뭐로 채워져 있냐? 영양으로 채워져 있고 근육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염증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염증. 염증이 빵빵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상이 오고, 뭐 쉬는 날마다 그렇게 병원들의 체크업들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세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요, 필요해요.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넘어지거나 아프거나 뭐 이러면 내 몸이 낫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 염증 반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거는 뭐예요? 지속적인 염증 반응.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성 염증. 염증인 상태에서는 대부분, 배부른 영양실조인 상태, 내 몸이 텅텅 빈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나으려고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양적으로 내 몸이, 그러니까는 내가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사고 나서 부러지고 이런 거 말고요. 넘어지고 뭐 이런 거 말고요. 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어. 감기 걸리면 막 열이 나잖아요. 그쵸? 그게 염증 반응이에요. 내 몸이 낫기 위해서, 그쵸? 바이러스하고 백혈구가 막 싸우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내 몸이 백혈구가 빵빵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면역력이 좋은 상태면 열이 최고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쵸? 땀을 한번 쑥 흘리면서 떨어져요. 그럼 염증 반응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세포는 이런 바이러스하고는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또 학습을 해서 얘가 면역 세포들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열이 나면 겁이 나니까 얘를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재우죠. 그러면 얘가 싸워서 싸우는 법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열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 바이러스가 왔을 때 같은 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싸워. 그러면 엄마가 대신 계속 싸워줘. 그러면 얘는
절대 싸우는 방법. 넘어졌는데 엄마가 가서 빨리 이렇게 세워줘. 그러면 얘는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지도 본인이 터득을 못 하는 거죠. 내 세포가 똑같다는 거죠. 그게 학습이 안 된 사람들이 계속 만성염증으로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당 지수를 열심히 보면서 막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당 체크 매일 해요. 그런데도 당이 잡히지가 않아. 혈압약 열심히 먹는데 평생 혈압약 드셔. 예를 들면. 예. 그다음에 내가 매일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가 끝이 안 나.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가지 않아. 그다음에 이 염이 내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염이 멈추지를 않아. 예. 이럴 경우에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면 왜 그랬냐를 봤을 때 유전적인 것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도 있다는 거죠. 내 몸이 이런 염증 반응이 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너무 영양적으로 부실해서 때로는 이런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그렇죠? 먹는 먹거리도 바꾸려고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을 당연히 깨끗이 먹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음식으로 다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똑같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사과 하나를 먹으면 비타민 C의 요구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비타민 C를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채워질 비타민 C가 지금은, 어, 저기 사과를 한 짝을 먹어도 우리가 그 비타민 C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식량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게 토양의 문제, 오염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음식도 당연히 깨끗하게 먹어야 되지만 음식으로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영양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먹는 거죠. 예. 제가 허벌라이프 처음 시작했을 때 놀랬던 점이 저는 뭐 영양제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거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허벌라이프를 하면서 놀랬던 거는 그게 15년 전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영양제 같은 것들을 다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음식으로만은 부족한 시대에 왔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침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란하고 뭐 이렇게 드시면 뭐 과일하고 뭐 이렇게 드시면 건강하죠. 국에 밥 말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시리얼 드시는 것보다 100배 낫고 뭐 식빵에 잼 발라 먹는 것보다 토스트해서 먹는 것보다 뭐 100배 낫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식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때, 이 포뮬라 원하고 리빌드하고 섞어 먹는 조합을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이유가 이런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낮에 뭐 계란 드시고 뭐 고기 드시고 당연히 이제 좀 하셔야 되겠지만 아침에 밤에 오버나잇 동안에 내가 내 몸이 휴식을 취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영양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자면서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6시간, 7시간, 많게는 12시간, 뭐 14시간을 공복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복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서 내 몸이 에너지를 낸다는 얘기는 세포를 깨워야 되는 거거든요. 세포들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당은 낮지만 영양이 충분한 거를 먹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음식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추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뮬라 1에는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단백질 쉐이크,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 얘기하지만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다음에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가요, 여러분. 예, 단백질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효소에 비타민, 무기질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빌드 스트렝스하고 제가 조합으로 이제 매기는 이유는요, 뭐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런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 활동량이 더 많이 늘잖아요. 활동을 우리가 늘리면 좋은 건데 활동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글루타민이란 장 점막에 있는 글루타민이라는 영양소로 굉장히 많이 갖다 써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모자른 상태인데.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마라톤을 하시고, 달리기를 하시고, 운동 선수를 하시고, 운동량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부모들 상담을 해보면은 자주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장 점막에 필요한 글루타민이라는 영양소 자체가의 소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그래서 따로 먹어야 되는데 이 리빌드 스트렝스는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빌드 스트렝스가 포스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완벽한 포스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안에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BCAA도 들어가 있지만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합으로 잘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의 당연히 당 관리나 체중 관리나 에너지 관리나 세포 관리,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관리들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챙겨 드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게, 그 외의 식사에도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셨을 때, 이제 근육의 회복이나 성장이나 면역력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같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요건 또 따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다 아는 거지만 혼자는 잘 안 돼요. 이게 커뮤니티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벌써 챌린지 딱 끝나면 사진 안 찍으니까 뭐 똑같이 먹거든요. 먹는데 뭔가 좀 달라져요. 이게 좀 뭔가 좀 긴장이 좀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딱 요 스케줄대로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일 짧겠지만, 한번 매일 쉬는 날 갖지 마시고. 아니, 휴식은 중요하지만, 뭐죠? 여러분의 루틴에 있어서 먹는 거에 대한 휴식을 갖지 마시고, 한번 30일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달라져 있을지 한번 잘 상상을 해보고, 그 모습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모두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